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무주 영하 3도, 완주 영하 2도, 전주 영상 1도 등으로 다소 춥습니다. 오전까지 일부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도에서 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2명 추가됐는데 전북의 거주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전북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2만 명가량인데 이들에게 중국 방문 자제를 안내했고 대학교에 유학생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북대 한국어학당에서 중국인을 비롯한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어학당은 다음 달 13일부터 말일까지 겨울방학인데 방학 때 중국에 가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공부하고 다음 학기 방학 때 교육할 거예요. 중국 지금도 이동 자유롭지 않아요. 복잡해요. 전라북도는 대학에 유학생 관리자를 불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북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 3,300명의 전수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보건당국과 대학 간의 한 라인을 구축하고 유학생이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 지체 없이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침보다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겁니다. 폐렴 증상이 없이 호흡기 증상만 나타내는 경우라도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은 다음 달 중순 이후가 걱정입니다. 대학마다 중국인 유학생 수백여 명이 신학기 기숙사에 입사하려고 돌아오는데 이들에게 1인 1실을 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학 여건상 1인 1실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련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일반 도시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일단 일부를 갖다 수용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 갖다가 기숙사 어떤 동을 갖다 특정해가지고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또 17,000명에 이르는 중국인 근로자들에게 당분간 중국 방문이나 친인척 초청을 자제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2만 명의 중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체크할 뿐 이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는 만큼 중국인에 대한 편견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고 병원에 가는 것도 꺼려집니다. 모임과 여행 취소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상의 모습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스크를 챙기는 건 기본, 웬만하면 아예 외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설 세고 처음 나왔다고 일주를. 무서우니까 방송 보면은 그게 위험하다 그랬어. 친구들과 반년 전 계획한 인도네시아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한 사람당 55만 원씩 수수료를 물었지만 다들 한 목소리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아니죠. 공항이나 그런 데서 알게 모르게 또 그러잖아요. 중국인들도 만날 수 있고. 예, 돈 문제는 아니죠. 병원 가길 꺼리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한 정도는 그냥 참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게 좀 무섭긴 하죠. 약국을 가든지 병원에 가기는 근데 좀 무서워서. 병원은 연일 비상입니다. 방문객 전면 통제가 시작됐고 오가는 사람들을 더 꼼꼼히 관리하기 위해 출입구도 줄였습니다. 발열 감지기도 추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대학가도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전북대 중국인 유학생 약 1,000명 중 700명가량이 방학을 맞아 중국으로 돌아간 상태. 개강을 앞두고 우려가 나옵니다. 못 오게 하는 것도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이 되기는 하죠. 이제 학교 개강하고 하면 엄청 다 조금이라도 접촉하는. 고향에 가본 지 한참이라는 중국인은 혐오와 편견의 눈초리가 속상합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감염증 예방 행동 수칙을 지키는 차분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완산중과 완산여고를 운영하는 사학재단인 완산학원 교직원 41명이 설립자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파면이나 해임, 면직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두 사립학교 직원 10명 가운데 4명꼴로 전북교육청이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의 엄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완산학원 설립자는 지난해 5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0년간 교비 등 수십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쓰고 교사 채용과 승진을 빌미로 수억 원을 받은 등의 혐의입니다. 전북교육청이 후속 감사를 통해 설립자의 횡령을 돕고 채용 등을 위해 많게는 1억 원을 건넨 교사 등 46명을 징계하라고 완산학원에 요구했습니다. 두 사립학교 직원의 42%에 해당되는데 전국적으로도 없었던 최대 규모입니다. 사학 비리를 일벌 100개 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교사 30명 등 징계 대상자의 90%인 41명을 파면, 해임, 면직시키라고 요구한 겁니다.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중징계입니다. 중징계 요구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비위 혐의가 대단히 높고 능동적이고 그 횡령에 적극 가담한 자 또는 그 금품을 주고 기간제 교원에 채용되거나 또 부정청탁을 하거나. 완산학원은 교육청 요구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기간제 교사 11명의 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까지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신속하게 처리해서 정상화하고 이런 구조가 다시는 이 학교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걸 불가역적으로 만들어가는 상황, 이걸 저희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완산학원은 대규모 징계로 예상되는 교사 부족을 올해는 기간제 교사를 뽑아 메우고 내년에 정규직 교사를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해온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둘러싼 악재가 불거지면서 해당 지역구 선거구도가 한층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군산의 김의겸 전 대변인과 익산을의 한병도 전 정무수석 모두 변함없이 출마 의사를 고수하고 있지만 적잖은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의 사무실이 있는 군산 수송지구에서는 아직 그의 이름이나 사진을 담은 펼침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출마 선언을 한 지 40일이 넘었지만 민주당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세 차례나 판단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같은 당 신영대 후보의 본격적인 행보 속에 두 사람의 경선은 당의 최종 결정에 달려있고 여전히 제3 후보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 전 대변인 측은 부동산 투기 논란이 보수 진영의 공세로 과장됐다는 시각 속에 당이 공천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산 시민의 높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뜻을 따라서 행동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익산을 출마를 준비해온 한병도 전 정무수석도 하명 수사와 관련해 검찰 기소라는 뜻밖의 악재를 만났습니다. 한 전 수석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먼저 여러 차례 고배 총영사를 요청해왔고 검찰이 지목한 논의 장소에 자신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익산을 역시 한 전 수석 이외에 김성중 전 익산경찰서장이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전 수석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물론 유권자들에게도 혼란스러운 총선이 될 전망입니다. 총선 일정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민주당으로서는 크고 작은 악재와 잡음이 이어지면서 군산과 익산을 선거구도에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나라 체육 100년 역사상 큰 전환기를 맞았는데요. 밀어붙이기식으로 선거가 추진되면서 갈등과 혼란이 잇따랐고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공포됐습니다. 정치와의 분리를 위해 선거로 민간인 체육단체장을 뽑아 체육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 독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체육회가 예산의 95% 이상을 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 해결 없이 대한체육회는 후보 간 토론회조차 제대로 열 수 없는 깜깜이 선거를 밀어붙였습니다. 규정을 정밀하게
마련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한 뒤에 또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달에 선거가 예정된 완주군을 제외하고 13개 시군 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정치인 출신과 현직 자치단체장 측근 등 대부분 정치색이 짙은 인물들이 당선됐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장 선거에서는 5명의 출마자 가운데 가장 젊은 정강선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희박하다. 당선이 희박하다고 했는데 소외된 경기단체를 먼저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야기를 경청을 들었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승산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민선체육회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체육회를 법인화해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과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체육계가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이런 것들이 법제화로 만들어진다면 그런 그전에 있었던 또 적폐, 문제점들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체육인들의 화합, 안정적인 체육회 운영, 체육회장들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 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번 주 현장 스토리 판에서는 첫 민선체육회장 선거가 어떤 과정을 통해 치러졌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전북행동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시행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새만금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전북행동은 수상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 준설을 하면 새만금호의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수질오염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없고 멸종위기종인 황새와 저어새 보호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며 수상태양광 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졸업식과 입학식 등을 반별로 진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국가 위기 상황인 만큼 학교자 등 관리자 공백이 없도록 휴가와 관외 출장도 억제하도록 했습니다. 우석대는 졸업식과 입학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 수영장이 석 달간의 보수 공사를 마치고 다음 주에 재개장합니다. 전주시설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덕진 수영장 보수 공사가 마무리돼 다음 달 3일부터 수영장을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설공단은 이번 보수 공사를 통해 덕진 수영장의 노후 배관과 타일을 교체하고 내부 도색을 새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색소를 사용한 김제와 고창의 석류주스 생산업체에 대해 제품 판매 중단과 회수를 지시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